최근에 마크롱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이슈도 저희가 짚어드렸었는데 대만과도 거리 두기를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이야기는 추동훈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죠.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8가지 앞서서 이슈 찾아봤는데 어떤 이슈가 좀 눈에 들어오셨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IMF의 경제 전망과 관련된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마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게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IMF 관련된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목 함께 보도록 하죠. IMF warns. IMF가 세계 경제에 대해서 경고장을 내밀었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본문에서는 IMF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8%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치가 보이시죠? 3%. 내년에는 3%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난 1월 전망치보다도 각각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준입니다. 킥박스 볼까요? IMF는 최근 경제가 반등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은행권 위기를 둘러싼 불안정은 상황이 여전히 취약함을 상기시켜줬다라는 관점입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선진국 경제의 경착륙이 훨씬 더 큰 위험이 된다라고 진단을 했고요. 특히 간밤에 월가에서 주목한 건 고란 차스입니다. 심각하게 나쁜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에는 세계 경제 성장은 올해 무려 1%까지도 둔화할 수 있다. 이 의미는 다시 말해서 인당 소득이 거의 정체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장에 충격을 준 거죠. 그림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보고서에 있었던 그림을 따온 건데요. 보시면 이게 2023년, 지금 이거는 내년입니다. 위에 보시는 차트보다도 아래가 더 소폭 줄어든 느낌이 드는데 내년 후반으로 갈수록 앞으로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걸 표현한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도 함께 보도록 하죠. 한편 IMF의 전망가는 대조적인 전망을 내놓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옐렌 장관인데요. 세계 경제가 작년 가을보다 나은 상황이라고 밝혔던 건 변하지 않았고 반년간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완화되고 있다. 그래서 환영한다라는 신호를 봤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같은 키워드도 전망을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옐렌은 인플레이션이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 더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걸 지켜보던 IMF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때문에 앞으로 경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기자님, IMF의 전망에 대해서 구체적인 점검이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IMF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국제적인 기구다 보니까 이의 결정, 이의 예상치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IMF 전망이 나왔는데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쟁률이 2.8%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1월에 숫자를 내놓고 석 달 만에 숫자를 다시 내놓은 것인데 이게 0.1%포인트 가량 낮아졌다라는 측면에서는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이슈가 여전히 강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역시 이런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최고점에 비해서는 많이 내려지고 있고 낮아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평균적인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라는 이 양적인 측면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높았던 지점보다는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예상치가 좋아지긴 하지만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지 쉽게 말해서 정말로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러한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제 전망은 계속해서 바뀌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선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것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요. 고린 체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여파에서 세계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제 중국 경제가 재개되고 있다는 것, 이제 엔데믹이 다가온 시점에서 중국 경제에 대한 기대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라고 시장을 한번 평가를 했고요. 다만 은행권 위기를 둘러싼 전 세계의 거시경제 위기감은 여전히 조금 남아있다라는 점이 있고 또한 이러한 경제적 취약점, 거시경제 위기를
불이킬 수 있는 요소는 여전히 산재에 있다라는 것까지 더해서 결론적으로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 조금 낮아지게 예상을 했다는 건 부정적인 우려가 조금 더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진국 같은 경우가 조금 전에 예측보다는 나아졌습니다. 1.2% 성장을 예상했던 1월보다 0.1%포인트 오른 1.3%를 기록했고요. 신흥국과 개도국이 대략 3.9%로 전 예측치인 4%보다 0.1%포인트가량 낮췄다는 거 한번 종합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성장률 예측도 나왔는데 이게 1.7%에서 1.5%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OECD나 한국은행, 한국 정부에서 내놓은 숫자보다 가장 낮은 숫자가 이번 IMF 발표에서 나왔었는데요.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감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대외적인 시선이 강화되는 측면, 분명히 코스피와 코스닥 등 국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글로벌 투자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 투자자들이 계속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IMF 전망 그리고 앨런의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같은 키워드로 각각 시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차 확인해 보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함께 체크해 볼까 하는데요. 어떤 이슈인가요? 자, 이번에도 한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국과 글로벌 IT 기업 구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의 규제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fines Google $32 million. 한국이 구글에 과징금을 부여했다. 얼마나? $32 million, 421억 원입니다. 그 이유는 경쟁의 마켓플레이스인 윈스토어의 성장을 막기 위한 구글의 전략이 너무 반경쟁적 행위에 해당된다라고 봤기 때문인데요. 킵박스 보도록 하죠. 일단 구글 코리아는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구글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윈스토어는 공정위 체제에 대해서 환영을 했습니다. 윈스토어 관계자는 구글의 공정성 행위가 공식적으로 합당한 제재가 내려졌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횡포가 자제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이번 상황으로 인해서 업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님? 네, 이게 한국이 구글에 제재를 가했는 뉴스인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굉장히 심도 깊게 다뤄졌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제재가 전 세계에서도 좀 주목받을 만큼 영향력이 있는 뉴스였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공정위원회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재를 부과하는 공정위에서 구글 코리아에 421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뿌렸습니다. 이 의미가 좀 있는데 아무래도 구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독과점 정책들이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지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압도적 독과점 사업자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구글 스토어라고 불리는 이러한 앱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앱마켓에 대응하기 위해서 3대 통신사 SKT, KT, U+와 네이버 등이 합작해서 만든 또 다른 앱스토어, 원스토어와 경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글 스토어가 이러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들의 독과점 이슈를 부과했다라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서비스가 바로 피처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피처링이라 하면 구글 플레이 앱 처음 상단에 이러한 앱이 소개가 되고 앱에 대한 추천을 하는 서비스인데요. 기업들에게 돈을 받고 하는 서비스는 아닌데 구글에서 셀렉을 해서 직접 올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게임사들이 특히 좀 더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피처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구글이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앱스토어, 또 원스토어 같은 데에는 입점을 하면 안 된다. 구글 플레이에만 입점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어쩔 수 없이 게임사들은 이러한 정책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공정위가 구글이 나쁜 짓을 했다라고 평가한 이유입니다. 자, 그에 의해서 지금 리니지2, 리니지 M, 메이플 스토리 M과 같은 국내를 대표하는 여러 게임 회사들이 이러한 피처링을 했었고요. 이로 인해서 원스토어는 아무래도 타격을 많이 입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6년에 80에서 85%에 달했던 구글 플레이의 점유율은 2018년에 90에서 95%로 완전히 시장 지배적인 지지율을 가져갔고요. 반면에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한 20%의 점유율을 가져갔었는데 이 점유율이 5%에서 10%까지 낮아지면서 그 다음에 사업을 영위하는 것, 이제 앱스토어를
확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이 지점에 대한 지적을 지금 공정위에서 했던 부분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이러한 공정에 대한 지적 그리고 제재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글의 이런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나가고 있는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이런 바로미터적 성격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구글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즉 구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만큼 월스트리트 저널을 비롯한 미국 외신에서도 이 뉴스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도를 하고 있었고요.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제재가 이어진다면 지금까지 독점해 왔던 구글 플레이의 전망이 조금은 어두워질 수 있다. 수익이 났던 구글의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오늘 미국에서 구글 또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실제로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20%였다가 점유율이 5%까지 내려갔다면 굉장히 큰 타격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원스토어 입장에서는 환영한다. 반면 구글 입장에서는 좀 유감스럽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소송까지 예상할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저희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 함께 다뤄드렸습니다. IMF에 대한 전망, 그리고 비트코인, 마지막으로 구글의 과징금 이슈까지 체크해 보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슈 체크해 드렸고요. 오늘 주식시장에서도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